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 보도록 합시다. 이 화학 반응에서 중화 반응은 굉장히 지분이 커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산화환원 반응 빼고 또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은 화학 반응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되는데, 중화 반응 자체는 중성화가 되는 반응이에요. 즉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추가적으로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물은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서로 1대1로 반응을 해서 H2O 해서 이렇게 물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나타내냐면 이온 결합 물질을 바로 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산에 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있는 양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물질, 실제로는 결합을 해 있다라기보다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수용액 상태에 녹아 있으니까 이것들이 바로 염에 해당이 되고, 바로 산의 수소와 염기에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H2O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산성도 없어지고 염기성도 없어져서 중성이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요 반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을 생성을 하는데 관여하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알자이온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바로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알자이온만, 실제로 가장 화학 반응에 중요한 생성물을 만드는 화학식만 써주는 거를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바로 알자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염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요 두 가지 이온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알자이온을 뺀 나머지는 구경권 이온,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중요한 생성물은 아니지만 그 화학 반응에 옆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들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한 반응인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실험을 보게 되면은, 자, 어디에다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염산 수용액에서 보면은 수소 이온이 2개가 있고 염화 이온이 현재 2개가 있는 이 상태에 NaOH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넣어주는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물 분자로 생성이 돼 버리죠. 그래도 아직은 수소 이온이 남아 있고, 조금 더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수소 이온이 사라지고 모두 물이 생성이 되었죠. 따라서 아직까지 여기는 산성, 여기도 산성,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반응을 했으니까 중성. 만약에 여기에 염기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 OH-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화 반응은 산에 있는 모든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모든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액성이 중성이 된 상태, 저 상태가 바로 뭐다? 중화가 일어나는 중화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알자이온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산의 음이온인 염화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인 나트륨이온이 바로 염을 생성을 했고, 이 염을 생성을 하는 두 이온이 바로 구경권 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가 반응할 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용액 속의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점점 적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이 되고, 더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염기성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경권 이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보면은 1대1의 개수 비로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도가 같은 산과 염기가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하면 통상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HCl 같은 산, H2SO4 같은 산, H3PO4 같은 산, 이렇게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1개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는 1가산, 2가산, 3가산 이렇게 존재하고, 염기도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알루미늄처럼 1가 염기, 2가 염기, 3가 염기 이렇게 입자 하나당 나올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중화가 완전히 일어나려면 산에 있는 모든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모든 수산화이온이 다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의 가수와 농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산에 있는 모든 수소이온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염기의 가수와 농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염기에 있는 모든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완전 중화가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N, 농도는 M, 부피는 V, 염기는 구분해주기 위해서 N 다시 M 다시 V 다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염산이 20ml와 그 다음에는 수산화칼슘을 40ml를 반응을 했더니 완전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둘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염산은 1가산이죠. 농도는 몰라요. M1이에요. 근데 20ml가 반응을 했고, 그럼 이거랑 여기 있는 게 총 수소이온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럼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가 염기죠. 2가 염기고 농도는 몰라요. 부피가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수산화이온의 총 개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M1이랑 80M2가 서로 같아서 중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의 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4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둘이 농도가 같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가 둘이 농도가 똑같아요. 수산화 칼륨이랑 황산이랑 농도가 같아요. 그런데 농도가 같으면 둘이 중화가 되려면 얘는 입자 하나당 수산화이온이 1개가 나오고 얘는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부피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1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입자당 나오는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의 개수도 중화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사용을 해주면 그 산과 염기의 농도도 비교를 해줄 수 있고, 또는 중화 반응에 필요한 부피도 비교를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공통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면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화 반응하고 온도 변화 보면, 우리 앞에서 했던 화학 반응에서 중학교 때도 배웠죠.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는데,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즉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중화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산과 염기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즉 이 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바로 열이 발생을 해요. 이 한 분자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열량이 일정하게 되고, 이 열을 바로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수용액의 온도가 물이 많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니까 점점 올라가게 될 거고, 이렇게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생성이 되니까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물이 많이 생성이 되려면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이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있는 모든 수소이온과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을 해서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화점에 해당이 되고,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면은 혼합용액의 부피는 전부 다 12로 같지만 이 가운데 농도가 같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이 반응했을 때 같은 부피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완전히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중화가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오른쪽은 뭐가 더 많아요? 산이 많으니까 액성이 산성이 될 것이고, 왼쪽은 누가 더 많으니까 염기가 많으니까 뭐가 되겠다? 염기성을 띠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혼합용액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주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중화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 실험에다가 BTB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여기다는 이제 뭐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염기에다 산을 집어넣는 거. 만약 이 상태에서 보면은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BTB 용액은 이 상태에서는 염기성에 해당이 될 테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청색.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는 산성이 나타날 때니까 황색. 그 다음에 가운데에 완전 중화 시점에서는 중성의 색깔인 녹색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시하게 색깔이 바로 중성의 색을 띠는 지점을 찾아주면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점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다? 크게 이렇게 중화 반응의 중화열을 이용을 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시학 반응을 이용을 해서 지시학의 색깔이 중성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중화 반응 봅시다. 자,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식초나 레몬즙을 뿌린다. 이것도 대표적인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치약으로 양치질해서 충치를 예방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충치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 산성이 되고요. 치약은 염기성이니까 일종의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린내도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레몬의 산으로 중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벌에 쏘이면은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도 벌의 독액이 포름산이라고 하는 산에 해당이 되고요. 암모니아수는 염기에 해당이 되니까 요게 이제 중화를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산과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도, 위산은 제산제는 약염기성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제산제를 강염기를 쓰면 큰일 납니다. 왜요? 식도가 녹아버려요. 입안이 녹던지 약한 염기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화 반응. 공장의 배기가스는 보통 이산화 황이 들었거든요. 요거를 탈황 장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게 뿌리옥 박테리아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수 처리장의 악취도 그 생선 비린내와 같은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에 식초탄물로 중화를 시켜주면 머리가 뻣뻣해지지 않고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염기성이 비누로 머리를 감게 되면은 머리가, 아마 여학생들은 그래 본 적이 없을 텐데 머리가 약간 이제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툭 달라붙어요. 엄청 붙어서 막 빗으로 빗으면 막 다 엉켜가지고 난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식초로 약간 식초탄 물로 헹궈주면은 부들부들한데, 굳이 뭐 린스가 있는데 저거를 사용해줄 이유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중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 가부터 라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이온은 뭐예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일단 둘이 두 개 들어있는데, 여기 NaOH가 들어가면 이제 나트륨은 구경권 이온이니까 하나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OH-는 여기 있던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줄어요? 수소이온의 개수가 하나가 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산화 나트륨이 좀 더 들어가 버리면 완전 중화가 돼서 수소이온이 아예 없어지고, 만약에 조금 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OH-가 없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수소이온이 처음에 있다가 중화가 계속 되면서 완전히 없어진 요 시점이 뭐가 돼요? 중화점.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은 처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없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성돼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구경권 이온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트륨 이온도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나트륨 이온은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에서 이온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중화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이 가장 높게 반응하는,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제일 높은 시점, 또는 지시약을 사용을 했었을 때 중성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를 바로 뭐라고 보면 됩니까? 중화점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초탄탄 문제 봅시다. 1번에 2,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5번에 4, 6번에 1, 7번에 4,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2, 11에 3번입니다. 질문 5번. 네. 자, 지시약을 떨어뜨린 묽은 염산에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가할 때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지시약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중성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액성이 뭐예요? 산성에서 중성으로 되는 지점에서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지점을 찾는다. 그 다음에는 생성된 물의 양이 최소가 아니라 최대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최대인 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네. 또? 10번이요. 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상들 중에 중화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소독을 하는 거는 중화가 아니라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가 카탈리스 때문에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기체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소독을 하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소독이나 살균, 표백, 네,
요런 작용들은 다 산화 환원에 해당이 돼요. 도마의 생성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식초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중화 반응이 맞아요. 생성 비린내는 염기성이고 식초는 산성이니까. 공장 폐수의 중금속 이온을 분리하기 위해서 황화 나트륨 숭액을 사용을 한다. 이거는 그냥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앙금 생성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디귿밖에 없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11번. 그림은 온도가 같은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을 혼합했었을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수소이온 2개, 음이온 2개고, 얘는 지금 수산화이온 하나, 양이온 하나니까 아직 중화가 덜 됐죠. 수소이온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가수용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산은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은 맞고. 수용액의 온도는 다가 가보다 당연히 높죠. 왜? 여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화가 일부 일어났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다 수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은 아직 산성이잖아요. 지금 수소이온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가 된 게 아니라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서 페노프탈레인은 무슨 색이에요? 무색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붉게 안 변하게 되겠죠.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보자. 자, 1번에 5, 2번에 1, 3번에 3, 4번에 1, 5번에 4, 6번에 5, 7번에 2,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제산제를 복용한다. 어쨌든 제산제는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약잖아요. 독성이 없어야 되죠. 독성이 없어야 되고, 너무 염기성이 강하지 않은 약염기성 물질이어야 돼요. 네.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BTB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여기 액성이 뭐가 돼요? 지금 현재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날숨을 불어놓으면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선생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탄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탄산은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이온이 만들어져서 액성이 산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BTB가 처음에 염기성이니까 무슨 색이었어요? 청색, 푸른색이었다가 완전 중화가 되면은 녹색이 될 거고, 더 불어넣어서 산성이 돼버리면은 노란 색깔로 변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일정량의 산 HA 수용액에, 자 보세요. 뭐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산에다 염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은 C점이 뭐에 해당이 돼요? 중화점에 해당이 되고, 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산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산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산성. 중화가 더 된 시점부터는 염기가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염기성. 네, 이렇게 돼야 돼요. A부터 E 중 중화점의 위치는 C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물이 생성돼서 가장 많은 열을 발생하는 거죠. 혼합용액 D는 액성이 지금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은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중화점 이후로 염기가 더 들어갔으니까 액성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다. 그쵸?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질문 5번. 네. 자,
일정량의, 자, 이제 뭐에다가 뭘 넣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염산에다가, 그럼 처음에 요 비커에 들어있는 게 염산이에요. 그러면은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그럼 나트륨 이온이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수소이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산화 나트륨에 있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점점 뭐가 돼요? 중화가 돼요. 중화가 되니까 수소이온의 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줄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들어있는데 점점 줄어도 나중에 없어지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수소이온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근데 구경꾼 이온인데 처음에는 없어요. 대신에 중화가 될 때까지, 중화가 된 이후로부터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쭉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트륨 이온. 니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염화 이온. 니은은 중화점까지 없다가 중화점 이후로부터 생성돼서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OH 마이너스 이온. 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쵸? 네. 자, 또 질문. 6번. 네. 중화 반응이 좀 어려워요. 그림은 수산화 칼륨용액 10ml에 염산을 5ml를 넣어줬어요. 자, 10ml 안에 지금 칼륨 이온이 2개 들어있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2개 들어있어요. 자, 5ml 안에 염산이 하나가 들어있고 염화 이온도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염화 이온이랑 칼륨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무슨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자 이온을 물어본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수소이온의 개수와 다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같다. 나의 수소이온 하나 생겼고 여기 생성된 물 분자도 몇 개입니까? 1개 생성이 됐죠. 그렇죠?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가와 다. 가는 액성이 뭐예요? 염기성. 그러니까 아직 OH 마이너스 여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서 칼륨이 2개죠. 생성된 물은 하나죠. 염화이온 하나죠. 그럼 아직 여기 뭐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수소이온이 하나가? OH 마이너스가? 이거 OH 마이너스구나. 네, 그림이 안 보여. OH 마이너스 맞네. 그치? 그럼 액성이 이거 염기성이고 아직 OH 마이너스 남아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액성이? 염기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성이 같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같게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죠? 네. 또 질문? 없어요? 응.